안녕하세요. 잘생긴 목소리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신하영 작가님이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자격. 행복할 땐 글을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복할 땐 그냥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예전보다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더랬다. 낮고 우울한 것만이 내게 좋은 글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얼마 전 삼촌과 전화를 했을 때 삼촌은 이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사람은 사랑보다 이별을 더 많이 하니 보내야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있는 힘껏 표현하라고 내게 당부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런 것에 참 무색한 사람이었다. 표현을 하면 도망갈 것 같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겨진다는 걸 알면서도 헤어짐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별에 대한 면역이 생겼지만 마음의 건강은 잃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서툴렀던 것이다. 다리가 하나 부러진 사람처럼.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쓰는 글은 일종의 사랑의 물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든 걸 토해내고 나면 금방 의연해졌고 그리움과 막역한 사이가 되어 담뱃불 빌리듯 영감을 빌리곤 했던 나다. 지난 날을 기억해보자. 이별 후 바닥을 나뒹구며 오열을 했던 것은 헤어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한 사람이 되어 뒤돌아 걸었을 때 돌아보지 않고 술을 마셔도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는 인내가 생겼다. 더는 아프기 싫은 방어적 기세가 나를 영악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모든 걸 접어두고 토해낸 글을 읽으며 헛웃음을 뱉기도 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글을 썼냐고 하며.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자신이 이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별도 하나의 죽음이라면 나는 당신이 떠나고 남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잠식된 글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행위들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새로운 사랑을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영악함은 반드시 버려야 할 테다. 그건 관계를 좀 먹을 테니까. 조금 서툰 건 괜찮다. 칠칠 맞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도 있으니.
언제나 사랑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자격은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사랑에 대한 글을 쓴다. 물리고 지겹다며 다른 글을 적어보아도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왔던 나다. 세상에 똑같은 사랑은 없기에 이 무한한 영감을 평생도록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으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사랑을 동경하며 쓴 글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부러운 방관자.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자면 좋다 라는 말을 입에 머금게 됩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저리 웃고 계실까? 연인과 함께 간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면 그들의 사랑이 꼭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에쿠니 가오리를 좋아해요 라던가 나 때문에 빵을 좋아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푸스스 웃으며 내뱉겠죠. 어떨 땐 조용한 곳에서 턱을 괸 채 한껏 부러운 마음으로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사랑도 있구나 하면서 나의 사랑을 떠올려 보고도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연인과 어떤 로맨스를 만들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사랑으로 행복한 당신이겠죠? 가을과 온수. 그 사람 저한테 참 귀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가을이고 온수예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너무 좋아서 애틋한 것보다 더 애틋해서 어깨를 움츠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뭐 하나 미운 게 없어서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했지만 표정을 숨길지언정 마음을 숨길 순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대책 없이 꿈에 나와서는 사람을 맹하게 만들고 그래요. 1분 1초마다 떠오른 건 아니지만 일상의 작은 틈만 생기면 나는 당신 생각이 납니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식을 모르는 학생처럼 시험지를 두고 연필 끝만 잘근잘근 물고 있는 게 요즘 제 기분입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쉬울 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외로우면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호감 사이에 마음은 확신이 있지만 그만큼 더 애가 타는 것이죠. 어제 만난 친구는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글쎄, 점점 못나지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로션도 사고 샐러드도 주문했는데 나만 알랑방귀를 뀌나 봐요. 이러다 열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홀로 삭히고 날아오르고 요즘은 정말 잠자리라도 된 기분이에요. 무릇 우리가 다른 커플처럼 푸르게 사랑을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근데 관계라는 것이 참 부질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당신보단 하늘을 탓할 거니까요. 그러니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를 봐주면 안 될까요? 마음 먹고 사랑 받아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되면 전부 하늘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요. 그럼 내게 미안해야 할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저 요즘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일 같은 당신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쪽은 제게 참 귀합니다. 제게 가을이고 온수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절 인연. 사랑은 여행이라고 나는 사랑을 시작할 때 많은 것을 가방에 챙겨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연이라고 한들 쉽게 사라질 수도 부서질 수도 있으니 몇 그램의 괴리감과 미련 그리고 가슴에 바를 빨간 약을 챙기는 것이다. 그러다 정말 이별을 하면 사랑을 하지 않았던 척을 하는 그는 마음에 너저분한 구멍이 뚫려 인연이 와도 그것을 손에 쥐지 못했다. 그는 분명 사랑이 하고 싶었을 테다. 하지만 도망칠 준비부터 하는 이에게는 천운이 아닌 이상 제 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비통해하던 그는 어느 날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보고 온몸에 힘을 빼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더랬다. 널브러진 가방에는 악취가 났고 성급하고 급했던 미련과 후회의 부스러기가 잔뜩 쌓여 있었다. 사랑에는 부스러기가 없다더니 억울함에 고함을 질러도 누구 하나 그의 잔여물을 치워주는 사람은 없었다. 맞아. 인연이라는 것은 스치기만 해도 성립이 되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존경, 그 이상의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처럼 그는 모험을 해야 했다. 어떤 육식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휑한 마음 속에서 꿋꿋이 불을 지필 수 있게 사력을 다해야 했던 것이다. 시절 인연은 누군가를 헤어지게도 하지만 불가항적인 사랑을 표하기도 한다. 그는 그간의 인연들을 떠올리며 구멍난 마음에 실을 꿰기 시작한다.
그 행위는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인연을 우주분의 1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각자의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다 만난 기적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는가? 서로가 만나 폭발하며 하나의 별이 되는 것. 때가 되면 만나게 되는 것이 나는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우린 앞으로 수도 없이 어긋날 테지만 반드시 내 사람은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무지막지한 속도로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인연이 있다. 데리러 와서 고마워. 자기야,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걸까? 이렇게 당신이랑 있으면 계속 웃음이 나는데 회사에서는 도통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 생각해보면 딱히 날 괴롭게 하는 것도 없는데 말이지. 내가 이상한 거겠지? 길을 걷다가 보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보여. 근처 카페만 쳐다봐도 앉아있는 사람은 죄다 미소를 짓고 있던 걸. 하지만 그만큼 우울해 보이는 사람도 많았어. 그게 어찌나 반가운지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한시름 놓고 우울할 수 있었어. 근데 그거 알아? 사랑과 우울은 완전히 별개라는 거. 난 내가 잠겨 있을 때마다 안절부절하는 당신 모습이 왜 그리 싫은지. 우울의 진범은 바로 난데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아주 많이 슬펐어. 근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톱을 깨물었던 거잖아. 오히려 방치해뒀다면 더 서럽게 울었을지 몰라. 청개구리지? 그래도 예뻐해줘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누우면 더 활짝 웃는 연습을 할게. 당신 말처럼 주변 사람들이 전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난 당신처럼 내 사람들을 위해 웃어야만 해. 더 강해지고 지지 않을게. 오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그는 서울을 온 게 불행이라 말했다. 얼굴은 회색빛이고 덕선이 날카롭게 나온 그가 불행이라는 말을 처음 내뱉었다. 서울 사람인 나는 타지에서 상경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애인의 옆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 불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 오늘은 앞머리를 내리고 온 그다. 그래서인지 얼굴에 진 그늘이 더욱 짙어 보인다. 나는 고개를 반쯤 숙여 그의 안색을 살폈다. 뭐가 불행한데? 섭섭한 마음에 퉁명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내게
쉽게 말할 리가 없었다. 얼마나 쌓였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피어오르던 원망은 모성애로 인해 금방 사그라들었다. 안타까웠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가 앙상하게 드러난 턱이 이발을 하지 않아 구렛나루 삐죽난 것도 코트에 묻은 보풀하기도 안쓰러워 미간 한가운데가 찡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은 내 애인인데 어떻게 안아주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국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았는데 푸석한 손을 엄지로 만지작거리며 허벅지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봤다.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사소했던 시그널들을 생각하며 그의 우울에 나도 눈물을 흘렸다. 1월의 자정은 고요하다. 어깨가 말려있는 그의 옆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몇 마디 말을 건네니 그는 며칠 전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급정거를 하듯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는 몇 발자국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좀 전에 나처럼 고개를 숙여 내 안색을 살핀다. 죄책감이 들었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가 슬펐을 뿐인데 내 앞으로 다가와 푸석한 입술에 입맞춤을 한다. 우리 소주나 한잔하러 가자면서 잔잔한 두통에 눈을 떴다. 내 옆에는 아이처럼 새근히 자고 있는 그가 있다. 춥지도 않은데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머리카락을 몇 번 쓰다듬어 줬다. 이마에 잔잔한 물기가 있는 걸 보니 악몽을 꾸나 보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즉에 안아줬을 텐데 말이지. 빈속에 몇 병의 소주를 비워내며 그는 자신의 썩은 감정을 전부 개어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취한 그를 집으로 데려와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다. 미안해.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운지 알아? 큰 숨을 내쉬며 단잠에 빠져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오똑한 코에 삐져나온 코털, 주름진 입술, 정리되지 않은 눈썹. 어쩌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됐는지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폭풍을 느끼다 잠에 빠져들었다. 오전 7시 20분. 그가 깨지 않게 소리 없이 기지개를 견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테다. 진심으로 걱정한 만큼 그도 온몸에 힘을 빼고 내게 기대었으니. 회색빛 아침이다. 포트기에 물을 끓이며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일출을 바라본다. 아름답다. 저 해도, 자고 있는 그의 얼굴도. 더 이상 그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본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비누. 그에게선 항상 비누 냄새가 났다. 그것이 채소인지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 미세하게 남은 그 향은 나를 안아줄 때나 젓가락을 챙겨줄 때 또는 문을 열어줬을 때 내 코끝을 건드렸다. 언젠가 나는 묻고 싶었다. 그 비누의 향은 무엇이었냐고. 하지만 당신은 그저 은색판에 반쯤 녹아있는 일그러진 비누를 아무 생각 없이 썼을 뿐일 거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누향 따위 기억하지 않는 투박함이 더 좋았으니까. 행여나 그 비누 때문에 내가 나중에 힘들어질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죽을 걸 알면서도 우물 안으로 몸을 던진 적이 있다. 그것은 어떤 희생이 아닌 그저 빠져 죽고 싶은 나의 마음이었다. 익사해도 좋으니 일단은 불타버린 나의 마음을 식혀야만 했으니까. 가끔은 당신도 내게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일상은 한 남자로 범벅이 돼 일을 하다가도 당신을 떠올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지하철문에 머리를 기대어서도 그 멀끔한 얼굴을 떠올렸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아플 때는 더더욱 말이다. 고기의 향이나 늦겨울의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은 내 일상에서 이미 사라진 존재였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엄마, 원래 사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아? 어느 날 내가 구슬프게 울고 있을 때 당신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다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 좋아. 영하에 머물러 있는 추운 합정 어느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남색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그의 코와 귀는 빨갛게 변해 있었고 나는 턱까지 두른 목도리에 얼굴을 숨겼다. 울 생각은 없었지만 사실 울지 않으려고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허벅지를 억지로 꼬집고 있었지만 범람하는 서글픔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안아줄 리 없는 당신이 밉진 않았다. 안아주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게 더 큰 여지가 되었을 테니까. 그때 나는 흐느끼는 와중에 몇 개의 단어를 내뱉었는데 그것은 고맙고 싫고 안 추워와 괜찮아 같은 말들이었다. 용케도 알아들었는지 너는 곧잘 대답해 주더라.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팔찌. 이것을 돌려주려고 왔다는 말이 경적 소리와 함께 들리는데 나는 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더랬다. 그리곤 가슴을 들썩이며 뒤돌아서서 패딩 지퍼를 내리고 검은 목폴라위로 낀 목걸이를 천천히 풀어낸다. 왼손에는 내가 준 팔찌, 오른손에는 그가 준 목걸이가 있던 찰나의 순간이었다. 사랑이 응축되어 있던 액세서리가 내 두 손에 잡혔을 때 나는 그제야 이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참혹한 물물 교환이었다. 눈물은 어찌나 많이 나는지 회색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이 아주 크게 물들어 있더라. 그는 소리 없이 내 등을 두드려준다. 먼저 가볼게. 결국 이별이다. 안 돼.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는다. 이후 손등에 코를 박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가 맡고 싶었다. 알아내지 못한 그 향이, 그 지독한 비누 냄새가. 그 냄새가 어떤 향인지는 결국 알지 못했다. 다만 어떤 꽃향기인 것까지만 알았을 뿐이다. 그 뒤로 나는 길을 걷다 종종 고개를 돌린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혹시나 당신이랑 마주칠까봐 가끔은 그 멀끔한 얼굴이 보고 싶어서 말이다. 그때는 나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친구는 그동안 내게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 무슨 고생은 그냥 연애를 했을 뿐인데. 그러고 보니 술도 마시지 않고 액세서리는 어디에 놔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거짓말 같겠지만 난 그를 잊었다. 아파하지 않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까 그저 이별에 남긴 파편에 종종 가슴이 시릴 뿐이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은 사랑했던 시절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이처럼 가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따뜻한 봄이다.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 나는 길거리에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이별도 이제 안녕이구나. 간다고 말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세요.
은구슬. 가끔은 거짓말을 원할 때가 있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내가 애정하는 것에 구멍이 나 있으면 몸을 녹여서라도 그곳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당신은 은구슬. 맨질하고 모난 곳이 없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저 인기척 없는 한 명의 인간일 뿐. 우리가 대화를 해도 내게는 운명, 당신에겐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테다. 당신은 은구슬. 모난 곳이 없다. 내가 들어갈 곳이 없다. 누구든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래사장 한가운데 아주 쓸쓸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날이 춥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은 쓸쓸함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지만 홀로 어딘가에 앉아있는 당신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휑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에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무수한 선택이 만들어낸 오늘날의 나는 누군가에게 과연 행복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처럼 쓸쓸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쓸쓸했던 게 맞을까요? 혹시 내가 만들어낸 우울의 형상이 아니었을까요? 가끔 누군가와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다시 몸을 돌려 그 사람의 등허리에 쓸쓸함이나 우울이 묻어있지 않는지 살피고 다시 길을 걷곤 했죠.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당신이 힘없이 길을 걸어가면 어찌나 마음이 이상한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어쨌든 쓸쓸한 건 정말 슬픈 일이니까요. 나도 그 기분을 잘 알아서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쯤에서 걸음을 멈춰 나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던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베란다 너머로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고 친구의 굽은 등을 바라보고 애인의 뒷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던 당신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하고 애틋한 존재일 거예요. 나도 가끔은 당신의 등을 지그시 바라본답니다. 오늘 내가 바라봤던 당신, 당신의 서사를 알지 못하지만 바다가 그대의 일상에 깊은 위로가 됐길 바래요. 그리고 외롭지 않은 나날을 보내길 바랍니다. 누구든 쓸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법 열심히
우울해하였다. 열심히 우울했다. 어느 날은 한없이 차분하면서도 한 아이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담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행복할 때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 되도록이면 직접 기억하고 싶은 일종의 고집이 있었다. 눈에 힘을 주고 긴장을 푼 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은 머릿속에 깊게 자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기록에 내일 살 힘을 얻는 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매일 변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과거에 있었다. 머무는 것을 좋아해 항상 떠나보내는 것이 많았지만 나도 분명 누군가로부터 한 뼘 한 뼘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우울한 사람일까? 맑은 사람일까? 나는 타락한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일까? 그건 아마 죽기 전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알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좀 알려줬으면. 여보세요? 전화를 걸어 당신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헛헛한 웃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따뜻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밤을 보내라는 말로 귀에서 핸드폰을 떼어냈다. 회색이 가득한 밤이다. 춥지 않은 어느 겨울날 고요한 방에서 나는 누군가를 그리워했다. 침대맡 스피커에서는 이소라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회색의 밤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울해야 할 때가 있다. 소모하고 사용하고 가끔은 이 낮은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음의 구조 신호를 묵인하다 보면 사람은 치졸하게 변한다. 우울하지 않을 때 우울한 척하여 거짓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낮은 내 모습에 솔직해지자.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니까. 8시에 저녁. 있잖아. 어느 날은 남이 차려준 밥이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 앉아서 도와줄 건 없는지 서성거리다가 불이 나게 숫을 챙기면 그 사람이 주방에서 이것저것을 가져와서 식탁에 내려놔. 내 앞에는 포슬포슬한 밥이 있는데 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크게 한 입 베어물어. 그리고 온기 가득한 음식을 급하게 먹고 기침을 하는 거야. 근데 참 맛있다.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기도 한 게 밥이랑 딱이야. 나 오래전부터 이런 음식이 먹고 싶었거든. 정말 기분 좋다. 맛있어. 나는 접시를 하나하나 비워내며 밥을 한 공기 더 먹기로 했어.
너무 맛있었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았거든.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 정말 잘 만들었다 하며 칭찬을 할 거야. 빠풀이 튀지 않게 얘기할게. 정말이야. 근데 혹시 그거 알아? 누군가에서 요리를 해줄 때 사람은 욕심이 범벅이 된대. 내 사람이 먹을 음식이니 사랑을 안 담을 수가 없거든. 조금이라도 더 달고 맛있게.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차려서 그 사람 앞에 내려놓는 상상을 하다 보면 실제로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대. 재밌지? 그런 요리를 선물 받는 사람은 분명 두 손을 모으고 미소를 지을 거야. 이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생각만 해도 좋다. 기다리던 사람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긴장이 풀렸을 거야. 내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줬으니 무슨 이야기든 다 들어줄 수 있을 테지. 그렇게 보내는 저녁은 정말이지 황홀하지 않을까? 근데 같이 저녁 먹는 거 참 힘든 일이더라. 나 또 이런 상상만 해버렸네. 오늘도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 챙겨 먹었어. 근데 내가 원래 그렇잖아. 외롭고 쓸쓸한 거 싫어해서 뭐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 사실 저녁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 나는 요리를 해주는 행복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내일은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생채기. 생채기로 마음이 뒤덮은 사람은 사랑에 자신이 없었다. 못된 사람의 매몰찬 행동으로 똑같은 굴레가 반복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라고 그걸 모르겠는가? 우리는 미화된 기억으로 살아가지만 그건 머리고 마음은 언제든 아픔에 반응하기 마련이다. 방어적이고 뒷걸음질 치는 건 어느 누구도 욕할 수 없기에 엉켜있는 이어폰을 푸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 매듭을 풀어가야 한다. 언젠가 진정으로 마음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그동안 있었던 일은 전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있었나 봐 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모든 공을 너에게 돌리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히 사랑을 만끽한다는 사실에 굵은 물방울을 바닥에 뚝뚝 흘려낼지도 모르겠다. 오래된 연인을 보고 있자면 들판에 큰 느티나무를 보는 듯 했다. 사랑은 본래 역경의 반복이니 모진 풍파 속에서 서로의 팔목을 엮고 모든 걸 버티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할 상처도 그이가 연고를 발라주고 호호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꿈꾸며 그 사람의 인생을 영위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게 된다. 하지만 그게 과연 욕심일까?
그 사람은 그것을 누구보다 애타게 원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랑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로 인한 만남은 탁한 인생을 맑게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을 전달한다. 어차피 상처는 사랑의 필연이거늘 얽혀있는 마음을 방치하는 것보단 조금씩 조금씩 그 속박을 풀어헤쳐 나가야 한다. 몇 가닥을 빼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마음이고, 상대방이 손을 내민다면 몸에 힘을 풀고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 다친 마음은 무엇을 하던 두려움과 우울밖에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짙은 사랑을 하고 있는 당신을 매우 동경한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무르익은 사랑을 가진 당신을 닮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이렇듯 나도 외로운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을 때가 있다. 사랑으로, 마음으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당신, 그 모습이 얼마나 단단하고 멋진지 몰라요. 예쁘지 않은 사람. 그녀는 자신이 예쁘지 않다고 말했다. 얕은 눈꺼풀과 갈색 흰머리, 볼록한 광대와 아랫입술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듯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조각을 사랑하게 되었다. 작고 모래알처럼 아주 세세한 것들. 나이를 먹고 나선 강력하고 큰 것보단 나약하고 미미한 것들이 더 선명히 내게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배낭 하나 매지 않고 그녀의 세계에 뛰어든 것이 아닐까? 어느 육식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용기를 냈던 건 오염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서 그녀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점이 조금 뜯기더라도 나는 사랑을 모험하기로 했다. 맞은편 테이블에는 물을 마시고 있는 그녀가 있다.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가 예쁜 사람. 시간은 9시고 그녀가 허락한다면 하염없이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겨울만큼 춥지만 않다면 어린 시절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종종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근데 원래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맑은 날이래요. 같은 시덥지 않은 말을 하면서 말이다. 나는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다 겨우 입을 열었다. 조금 걷다가 갈까요? 당신은 입을 닦던 냅킨을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디로 갈까요? 빠르게 지도 앱을 켜고 걸을 만한 곳을 검색해 본다. 손이라도 잡으면 어떡하지? 하며 궁상을 떠니 넘치는 행복감에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가게 앞에서 멀뚱히 서 있는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그냥 목적지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로우처럼 굴지 말자. 나도 그녀의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거니까. 하늘은 짙게 변해가고 밤바람은 산뜻하게 불어온다. 가로등에 조명이 하나씩 들어오는 게 낭만 있게 보여 지금 이 현실이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진정 당신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발걸음을 떼어본다.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이 밤에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로 하자. 분명 노력하면 그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좋고 나쁜 길은 없다. 그녀와 어딜 걸어도 내겐 행복 아니겠는가? 당신은 내 눈에 최고로 예쁜데. 차마 이 말을 전하지 못해 아쉬웠어요. 고집일지 몰라도 저에겐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웃어보았다. 어떤 미소가 당신에게 어울릴까 하고. 당신은 내가 집을 나서기 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나가는지 모를 테다. 장거울 앞에서의 고군분투. 예쁘지 않아도 예뻐 보이길. 그리고 그날보다는 더 많이 웃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부디 상념에 빠지지 않길. 성난 팔자. 오랫동안 그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것 알아요. 근데 내가 못난 팔자도 아니고 그 사람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마음을 먹으면 무던히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전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면 분통하고 억울해서 서둘러 짐을 챙기고 떠나기를 바빴는데 이제는 그러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깨진 독 밑으로 졸졸졸 흘러나오는 내 사랑을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하게요. 그것도 어느 흙밭엔 스며들겠죠. 그러면 꽃도 피겠죠. 언젠가 당신이 어머 예뻐라 하고 그 꽃을 보고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사랑인 줄도 모르고. 나는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족족 틀려서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사리분별은 해서 당신한테 해끼치기는 죽어도 싫어요.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칼로 조각내어 상대를 맞이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좋아하는 쇼콜라 케이크를 잘라서 접시에 올려주는 것이랄까요? 그렇게 흡수하고 맞닿고 스며들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대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은은하고 싶어요. 어느 찻집의 꽃차처럼 다른 생각은 하기도 싫고 그냥 당신 옆에 좀 진득이 있고 싶어요. 미운 짓 안 할게요. 쇼콜라 케이크도 사줄게요. 막걸리도 파스타도 먹으러 가요. 나 팔자 사나운 놈 아니니까 지금보다는 웃을 일이 많을 거예요. 울면 내 소매로 눈물 닦으세요. 넘어져도 되고 푹 안겨도 좋습니다.
괜찮은 향수를 샀으니까요. 나로 인해 행복하면 내가 더 기쁘다는 걸 알아주세요. 별것 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 그날 얼마나 우셨어요? 단추를 잠그면서 그가 묻더라. 나는 그 질문에 자연스레 파노라마를 돌렸고 지쳐 쓰러졌을 때 그날을 떠올렸어. 맞아.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었지. 너무 힘들었었거든. 사랑도 일도 다 개 같아서 뭐라도 부셔야 할 것 같았어. 결국엔 아무것도 못했지만. 근데 며칠 뒤에 생전 전화 한 통 없었던 그 남자한테 전화가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래. 지금 하늘색이 참 예쁘다고. 나는 자연스럽게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 오랜만에 본 하늘이었는데 진짜 포근하더라. 그러고 보니 하늘을 볼 일이 참 없었어. 눈을 위로 향하지 않은 것은 내 탓이겠지만 주변을 좀 둘러보라는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날 것 같더라. 있잖아. 나는 앞만 볼 줄밖에 몰라서 놓친 것들이 꽤 많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끔은 나한테 하늘을 좀 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어.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참 이기적이지. 그 전화를 끊고 나니 내가 더럽고 물든 기분이 들더라. 갑자기 우울해져서 창틀에 팔을 걸치고 노을이 사라질 때까지 울었더라지. 아주 암울하고 추악한 하루였어. 울고 나니까 배고프더라. 떠오르는 사람이 그인 걸 어째. 나는 순댓국 한 그릇만 먹자고.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거절은커녕 마침 지하철이라며 우리 동네로 오겠다고 했지. 우리는 소주 2병을 마셨어. 그 사람은 1병 반, 나는 반병. 발그레 술 기운이 오른 그가 사랑스러웠던 건 내 잔을 유심히 보면서 반잔만 채워주는 모습을 봤을 때야. 나도 참 별거 없어. 그렇게 밖으로 나오고 집으로 가는데 어깨를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더라. 밤구름이 없는 남색 하늘에 아주 예쁜 달이 떠 있었어. 예뻤지.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 넘어질까?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고 우리는 그날 따뜻한 사랑을 나눴어. 너무 따뜻했다 얘. 아직도 그 온기를 잊을 수가 없어. 살다 보면 나를 우울로부터 구제해주는 사람이 종종 나타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 사람, 마음이 정말 고운 사람이야. 자기도 아프면서 나를 돌봐주려고 할 땐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 걸 알면서 안기는 내가 참 못났던 것 같지만 이게 사랑인가 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처럼
해물을 좋아했으면 나처럼 물러 터지고 서툴렀으면 어느 날엔 제약 없이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외딴섬. 의존이라는 말은 보통 희생이 전제로 깔려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희생이야말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사랑과 의존은 가을과 코스모스처럼 모쪼록 잘 어울리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은 요즘 사람들에게 너무나 벅찬 것들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 하고 의존은 또 누구에게 해야 하나?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혼자 살아남는 방법만 터득하고 있는데 사시나무 털듯 불필요한 관계와 감정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계절이다. 여기서 조금 더 추워졌을 때 우린 맨살을 들이밀며 살이 맞대자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많은 사랑이 지고 피는 와중에 우린 각자의 섬에 외로이 자리하고 있다. 홀로 불을 피우며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지키면서도 처절하게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의존과 희생은 무인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유람선을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리도 고립시켰을까요? 우린 그저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는데. 잊고 싶은 기억. 좋았던 기억이 있는 것만큼 일시적인 트라우마도 존재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이제는 잊고 싶은 사람에 관한 여러 조각들 말이다. 나는 어느 날 길을 걷다 분식집 간판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더랬다. 내 친구는 웬만하면 그 동네에 가지 말자고 했고 그녀는 같이 양치를 했던 화장실 거울을 아직도 편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당신도 무심코 들은 음악에 죽을 만큼 쓸쓸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별이 만든 나비 효과가 아닐까? 그래, 그 사람은 너무 무심했고 이기적이었으며 이상하리만큼 솔직했다. 그렇게 받은 상처는 아물기도 전에 잊고 싶었다. 어떻게든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생채기 투성이인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가끔은 어떠한 마음도 쓰지 않는 시기가 필요하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며 내 입에 맛있는 것을 하나 더 넣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 어차피 시간은 빠르지 않던가.
옅은 흉터가 생기고 일상의 호흡이 다시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우리 다시 사랑을 하자.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물론 새로운 관계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하고 받는 건 인생을 더 윤기나게 해줌에 틀림없으니 나는 우리가 구슬처럼 무겁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란다. 그렇게 나도 당신도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두 번째 영상을 끝으로 인사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리자고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저도 중간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열심히 한번 하루하루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긴 목소리였습니다.